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서울 변두리 다닥다닥 붙은 낡은 빌라들 사이 폭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에서 쇠바퀴 끄는 소리가 납니다. 삑! 삑! 그 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이 골목에서 10년 넘게 울려 퍼져온 소리입니다. 알람보다 먼저, 새소리보다 먼저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의 주인은 이 동네에서 폐지 할머니라고 불리는 김삼일 할머니입니다. 올해 76. 키는 155cm도 채 되지 않고 허리는 반달처럼 굽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언제나 검습니다. 폐지 잉크가 배어든 손. 겨울엔 손등이 터서 피가 맺혀도 할머니는 그냥 호흡 불고 다시 수레를 밉니다. 할머니가 끄는 리어카에는 늘 같은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납작하게 눌린 종이 박스들, 빼곡히 묶인 신문지 꾸러미, 그리고 이마에 두른 낡고 빛바랜 수건 하나. 여름엔 그 수건으로 땀을 닦고 겨울엔 그 수건으로 귀를 감쌉니다. 할머니에게 그 수건은 계절을 이기는 도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그 할머니와 눈을 마주친 사람이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생 민준이는 말합니다. 가끔 보여요. 근데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딱히 이상한 건 아닌데 말 걸기도 뭐하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신경을 못 썼죠. 세탁소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할머니요? 매일 새벽에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도 가게 오픈 준비하면서 보이는 거지 따로 신경 쓴 적은 없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분이다 싶었죠. 순댓국집 아주머니는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가끔 순댓국 한 그릇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자존심 상하실까봐. 그냥 못 드렸어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거기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얼마나 벌까요? 폐지 1kg에 70원. 가득 채워봐야 많아야 5, 6천 원. 종일 걸어다녀도 10,000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돈으로 반찬 하나 사고 밥 짓고 다음날 또 새벽에 나섭니다. 그게 할머니의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골목이 왠지 더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편의점 민준이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저 있잖아요. 폐지 할머니 요즘 안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매일 새벽에 봤는데 이번 주 내내 안 보이거든요.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네. 나도 요즘 못 봤다. 어디 가셨나? 그제야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04호 아주머니, 1층 세탁소 사장님, 골목 끝 순댓국집 사장. 모두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못 봤네. 누군가 반지하 쪽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10년째 살고 있는 그 좁은 방.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유 배달 봉투가 사흘치 그대로 문 앞에 쌓여 있었고 베란다 창문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도 안 준 것 같았습니다. 작은 고무신 한 켤레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채로 주민 중 한 명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결국 119가 출동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반쯤 걸터 앉은 자세로.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뇌졸중 증세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한 주민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이 전부 제자리에 있어서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있어? 연락처라도 알아야 하지 않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성도, 나이도, 가족도. 10년을 옆에 살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주민등록상 이름은 김삼일이고 나이는 76. 비상연락처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하지 않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으로 할머니의 방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연락처를 찾아 가족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이불 하나, 밥솥 하나.
그런데 벽이 이상했습니다. 온 벽이 무언가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 꽃, 가족 그림들. 삐뚤삐뚤하지만 힘이 가득한 선들. 그리고 쪽지들. 구겨지지 않도록 정성껏 테이프로 붙여놓은 쪽지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최고.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급식 먹어요. 아이들이 쓴 글씨였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이 천천히 방 안을 돌아봤습니다. 벽에 붙은 그림이 10장, 20장, 30장.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어리둥절해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봉투들. 2015년 3월, 2016년 11월, 2019년 2월. 꼼꼼하게 한 달도 빠짐없이 조심스럽게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영수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치인 은빛 어린이집. 금액 50만 원. 목적 익명 후원.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또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취인 해달 장학재단. 금액 30만 원. 목적 무연고 아동학비 지원. 그 다음 봉투. 수취인 마포 지역 아동센터. 금액 20만 원. 목적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봉투는 서랍 가득이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100개가 넘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폐지 팔아모은 돈을 매달 어딘가에 몰래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을 위한 곳에만. 주민들이 떨리는 손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하나에 평균 30만 원. 한 달에 두세 군데. 1년이면 600만 원에서 800만 원. 10년. 할머니는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폐지 팔아 모은 돈을 남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사람이 10년 동안 수천만 원을 나눴습니다. 자기 밥 한 끼 줄여가면서.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펼쳐보니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월 마이너스 이번 달 폐지값 18만 3천 원. 어린이집에 15만 원 보냄. 나는 라면으로 버팀. 3월 마이너스 비가 많이 와서 폐지가 젖음. 수입 줄었지만 그래도 장학금 30만 원 보냄. 이 아이들 밥은 먹어야지. 여름 마이너스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래도 오늘도 나왔다. 아이들 생각하면 못 쉬겠다. 공책을 들고 있던 주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카카오톡 단체방이 처음으로 활발해졌습니다. 세상에. 그 할머니가? 나 그 할머니한테 한 번도 인사도 못했는데. 10년이면 몇 천만 원이야. 그걸 다 폐지 팔아서? 근데 우리는 뭐 했지? 단체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꽃 한 다발을 사들고 꽃집에서 어떤 꽃을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국화 대신 노란 해바라기를 골랐습니다. 왠지 그게 그 할머니에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순댓국집 아주머니는 죽 한 냄비를 끓였습니다. 병원에 입원 환자 면회 규정을 검색하면서. 그리고 냄비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닫고 보온 도시락에 조심스럽게 나눠 담았습니다. 편의점 민준이는 야간 알바를 마치고 병원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솔직히 그날 많이 울었어요. 저 맨날 취업 걱정, 알바비 걱정만 했는데 그 할머니는 그 힘든 몸으로 남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뭐 했나 싶어서. 그리고 한 번도 인사 한 번 못 드렸다는 게 그게 진짜 미안했어요. 304호 아주머니는 그날 오후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김삼일 할머니 아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죠. 우리 아이들이 그분을 비밀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매달 봉투를 보내주시는데 절대 이름을 안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봉투 겉에 항상 리어카 그림이 작게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봉투가 왔을 때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보내주신 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 단서가 없었어요. 우편 소인이 이 동네 것인 건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몰래 도와주는 천사 할머니가 계신다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들이 다 할머니 방 벽에 붙어 있었던 거네요. 수화기 너머로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2주 후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을 때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 수십 장이 놓여 있었고 꽃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카네이션, 이름 모를 들꽃들. 그리고 복도에는 할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는 듯이. 순댓국집 아주머니는 가져온 도시락을 건네지도 못하고 복도 구석에 서서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모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왜들 이래? 나 괜찮아.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10년 동안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워 팔고 그 돈을 모아 이름도 적지 않고 보내온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왜?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옛날에 굶은 적 있어. 밥 못 먹어서 학교 못 간 적도 있어. 그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그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폐지 줍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한 거지. 뭐 대단한 거야. 그 말에 복도에 서 있던 편의점 민준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왜 울어?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 아이들 밥은 먹어야 하잖아. 폐지는 내가 줍고 밥은 아이들이 먹고. 그게 다야. 그러고는 힘없이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 몸이 좀 나으면 다시 나가야 해. 이번 달치 아직 못 보냈거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울기 시작하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동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독거노인 무료 세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주 2회가 됐습니다. 순댓국집 아주머니는 매주 수요일 어르신들 무료 식사를 열었습니다. 1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30명이 됐습니다. 편의점 민준이는 야간에 혼자 오는 노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유통기한 임박한 삼각김밥을 슬쩍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삑! 삑! 할머니는 퇴원 후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세탁소 사장님이 미리 묶어둔 박스 꾸러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민준이가 새벽마다 모아둔 종이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순댓국집 앞에는 할머니 몫의 아침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리어카에 싣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무도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했을 뿐입니다. 그걸 처음 보여준 사람이 폐지 줍는 그 작은 할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주변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한 번만 더 돌아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